100%는 아니에요. 네, 100%는 아닌데 그냥 정신승리하기 위한 노력이죠. 부동산 이야기 뭐 크게 뭐 매번 똑같은 이야기인데 또 들으시는 분들은 또 매번 다른 분들이 들으니까 똑같은 분이 듣진 않고, 그리고 또 매번 들어도 한 번에 그걸 인지하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제가 이거 유튜브 그만둘 때 그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왜 매번 한 번 당신 말을 한 번 듣고 그 사람들이 다 알고 그 다음부터 당신 말이 재미없을 거라 생각하느냐. 우리 아침 드라마하고 똑같다. 그냥 보는 거다. 그냥 보고 확인하고 의심되면 계속 또 듣고,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때는 좀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고 또 사실은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여건도 여건이지만 심적으로 제가 좀 내부적인 갈등, 내재적 갈등이 좀 있었죠. 자, 대전에서 그 여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 좀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뭐 저는 이제 뭐 일단 집사람이나 주변에 이제 교사들이 좀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뭐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또 이러면 안 되니까 간단히 정리하면 우리 노인들의 사망률 1위가 뭡니까? 폐렴이에요, 폐렴. 예, 젊은 애들은 건강 상태 좋고 우리 약이 좋아서 폐렴이 어떤 치명상을 입히지는 않아요. 그냥 병원 가면 감기처럼 치료하면 된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폐렴 앓고 나죠. 그런데 왜 노인들의 사망률은 거의 다 폐렴으로 끝나죠? 다른 어떤 질환들은 지금 의학적으로 치료까지는 안 돼도 치료죠, 치료. 예, 어느 정도의 그 저지가 되죠. 그러니까 치료인지 치유인지 치료인지, 좀 용어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폐렴 같은 경우, 특히 바이러스성하고 관련된 이런 염증류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몸의 어떤 기라고 하지만 신체적인 리듬이 노화되고 망가졌을 때는 평상시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치명상이죠. 오히려 그것이 우리 뭐 심근경색이나 뭐 이런 것들은 딱 눈에 보이는 증상들이니까 바로 고치면 돼요. 자동차 같은 경우도 보니까 아들이 지금 노후 차량이죠. 올드카를 많이 지금 뭐 만지고 있는데 보면 차 상태가 좋을 때 고장 나는 것은 명확해요. 어떤 특정 부품이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그것만 교체하면 나머지가 다 정상이 돼요. 그런데 노후화된 차는 특정 부분을 고치려고 하는 순간 거기에 해당되는 모든 것을 다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전선이 어디가 누전이 됐다. 그러면 거기를 고치려고 했는데 전선을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동차의 전선을 다 바꾼다는 것은 견적이 장난이 아니죠. 그런데 전선을 또 다 바꾸자고 하다 보니까 내장재를 뜯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장재가 이제 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 차체라든지 이런 거에 그 이제 노화돼서 소위 말해 철판이 녹이 슬거나 막 이런 부분들이 다 나타나면서 전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완전 차를 다시 만드는 수준까지 해야 되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사회가 그죠? 이 학부모도 피해자고 그렇잖아요. 내 자식에 대한 욕심에 대해서 한 행위잖아요. 뭐 가장 큰 피해자는 교사겠지만 또 그로 인해서 트라우마를 겪는 학생들이나 그 교사들 부모 또 이 학부모와 관련된 가족들 주변에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것을 마녀 사냥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지금 정의를 실현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교사가 그죠? 학부모들한테 민원에 시달리더라도 내 가정이나 내 가치관이나 내 사회적으로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내성, 그리고 건강함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냥 진상 손님 만났다. 에휴 저 진상. 우리 장사할 때 보면 장사 잘 될 때 누가 와서 진상을 피우면 아유 그냥 하나 더 주고 말아요. 좀 이렇게 하다가 그 뭐 굳이 애써서 그 사람하고 논쟁 피우고 싶지도 않고 잘했니 잘못했니 따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장사가 안 되는데 와서 진상을 피운다. 이거는 분노의 발산이야 완전. 그죠? 그 사람이 진상 수준 이상이야. 네가 진상을 피웠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억누르고 화난 거 지금 예? 이런 걸 분풀이하고자 하는 사업을 하다가 망해도 마찬가지예요. 예, 실질적으로 그 대표나 그 사업체 종용을 해요. 이 진짜 나쁜 새끼들이 기자들이. 예. 그런데 또 막상 아쉬우면 기자들을 찾아야 돼요. 기자들이 참 그 권력과 기자들도 권력이죠. 그들이 갖고 있는 힘이 뭐냐? 바로 전달할 수 있는 예, 그 사회에 우리 커뮤니티에 어떤 전달할 수 있는 파급력이잖아요. 아 참. 자 1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부동산 이야기 뭐. 예. 오늘 가장 큰 핵심 이야기는 뭐 지금 요즘 보니까는 이제 지금 교차돼요. 뭐 아직 뭐 이제 뭐 부동산 경기가 살아난다라고 떠드는 한쪽에서 있고 한쪽에서 지금 이제 부동산 수입만이 좁됐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고. 근데 이야기 가만히 라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약간의 차이가 인간을 결정짓고 침팬지를 결정짓는단 말이에요. 우리 거짓과 진실의 어떤 미래에 대한 이야기 부분에도 뭐냐면 속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의 다 참 오래전부터 많이 했었는데 요즘 들어서 이제 그 상속세 양하고 양도세 부분 특히 상속세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많이 이야기되고 있죠. 예, 요즘 이제 해당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전에는 내가 세금을 안 낼 때는 공감을 못 하다가 본인들이 이제 막상 세금을 내기 시작하니까 이것이 이제 10년 동안 벌어진 따르는 구라가 심했던 것이 정상화인 거예요. 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데 문제 뭐냐면 정상화인데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옳은 가격으로 떨어지느냐 그런 일 절대 없어요.
올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떨어졌다라고 느끼는 정도까지만 떨어지는 거예요. 구매자가 내가 떨어졌다라고 느끼는 만큼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동산 값을 지켜야 되는 것은 누구예요? 자꾸 뭐 투기꾼이다 뭐다. 아니, 투기꾼이 부동산 값이 비싸면 좋아요? 자기가 살 때 싸고 팔 때 비싸다고 파는 거예요. 살 때는 싸야 되는 거야. 실질적으로 싸야 되는 거예요. 투기꾼들은 비싸면 비싼 거 사서 지가 어떻게 팔아먹어. 예? 다른 사람들이 싸니까 관심이 없을 때 자기가 싸게 사서 다른 사람들이 관심 안 가질 때 구라를 쳐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목적이. 실질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진짜 부동산 시장이 비쌀 때는 투기꾼이 못 들어온다고요. 이게 자체 왜 떨어지는 걸 아니까. 내가 사는 순간 떨어지니까, 계약하는 순간 떨어지니까. 갭 투자니 뭐니. 자, 그게 빼고 지금 핵심은, 지금 이 시간에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들 부동산 관련된 세금이 작년에 하고 재작년부터 얼마냐면 100조가 넘었어요. 100조가.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3분의 1이 세금의 3분의 1이 부동산에서 거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지방자치단체의 심지어는 70%에서 100% 가까이에 해당되는 100%가 되는 데도 있어요. 성남 같은 데는 거의 다 부동산 세금이에요. 실질적으로. 그 이재명 성남시장이 과거에 성남시에 있을 때 잘했다 막 이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소위 말해 그 물타기가 있었던 거예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성장세에 맞춰서 성남시장을 했었던 거예요. 실질적으로 없는 것을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분이. 그거에 비하면 저는 그분이 가졌던 과에 대해서 그렇게 썩 개인적으로 특히 부동산 부분이나 그분에 대한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객관적일 필요가 있어요. 좀 튀기 위한 내가 정치적인 어떠한 그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그 부분은 개인적인 욕심이니까 그거에 대한 시효나 포장이 강했던 거지 순수성은 좀 다른 문제예요. 순수성 우리가 갖고 있는. 자, 아니 뭐 윤석열을 지지하는 거하고 이재명을 싫어하는 거하고는 그러니까 윤석열을 싫어하는 거하고 이재명을 지지하는 거하고는 다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고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좀 안 좋게 봐요. 그 갖고 있는 정치적인 철학에 대해서 저는 무슨 그분이 뭐 나중에 좀 더 깨닫고 또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의 모습에서는 제가 부동산 시장에서는 안 좋게 봅니다. 과거에 뭐 이렇게 좀 짧은 시간이었지만 겪은 경험도 있고. 자, 다시 핵심으로 들어오면 여러분들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왜 이렇게 빨라? 우리나라 세수의 3분의 1이 부동산 세금이고 지금 우리가 가난하고 힘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것이. 아니 그 삶이 뭐 부정한 건 아니지만 하지만 하여튼 현대사회는 좀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발전한다는 것은 결국은 부동산 값이 올라야 되는 거고 부동산이 올라야만이 사실 투자도 많이 이루어져요. 이제 제 방송을 들으면 여러분들의 의식이 많이 바뀌는 부분들이 생길 겁니다. 생길 건데 일단 핵심은 저는 남들이 하지 않는 이야기를 분명히 꼭 하고 넘어가니까 부동산 값을 지탱하는 것은 국가고 지탱하기를 원하는 것도 국가고 부동산 값을 올리기를 원하는 가장 핵심은 누구냐? 국가예요. 지자체고. 그렇기 때문에 개발계획을 발표하는 거고 부동산 값을 잡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책인 쇼다. 실질적으로 본인들도 부동산이 올라야 돼요. 그런데 부동산이 오르는데 이것을 갖다 우리가 억지로 부양책을 하면 마약을 쓰는 것 같은 거죠. 때로는 마약도 필요해요. 우리 전쟁처럼 어떠한 진짜 그 위기적인 상황에서는 그 사람의 정신적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마약을 놓고 우리가 또 빨리 수송을 해서 그 치료를 하죠. 마약은 나쁜 거니까 안 놨다가는 이 사람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죽게 되죠.
부동산을 부양시키는 방법도 그런 거죠. 꼭점들이에요. 한 번씩 그렇게 크게 그 사회적으로 그것이 오히려 크게 또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기도 해요. 갑자기 또 집값이 오르면 또 사람들이 흥청망청 쓰기도 하지만 그런 또 그 어떤 잉여 자금에 의해서 개발이라든지 그게 다른 것들을 또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할 수 있죠. 맨날 농사만 짓지 않고. 자,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90%가 지금 도시화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서울 인구 반이 지금 수도권이 50%가 도시화다. 이딴 착각하지 마세요. 별 차이 없어요. 오히려 서울보다 지방이 더 가전제품이나 시설이나 뭐나 쓰는 거 보면 훨씬 더 서울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여유 있게 써요. 더 첨단을 달리고. 자, 우리나라 인구의 90%가 이미 도시화되어 있어요. 더 이상 도시화할 수 없는 정도로 지금 도시화되어 있고 이 도시화에 의해서 땅값이 오른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오늘의 핵심은 뭐냐면 땅값이라든지 부동산 가격의 폭락론과 위기론을 말하는 순간 어떤 일이 생기냐? 국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라는 거예요. 마약이라는. 다시 부동산 값을 올리려고 하는. 왜? 국가 재정이 무너진다니까요. 여러분들 집 한 채 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5억 하는 집 3억에 사고 싶고 압구정도 현대아파트가 폭락해서 저 잘난 놈이 망하는 거 보고 싶고 배 아픈 거 그런 마음은 알겠는데 국가가 망한다고. 국가가 망하면 그들이 정치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있는 사람을 쪼여서 국가를 부흥시킬까요? 우리 저기 뭐야 삼성 지금 누구죠? 이재용인가? 예, 이재용. 예? 이 쪼이면 돈이 더 나올까요? 삼성전자를 쪼이면 10조 세금 내다 20조 낼까요? 국민을 쪼이는 게 얼마나 쉽냐면요. 국민을 쪼이면 100만원 내던 세금을 200만원 내게 만들 수 있다니까요. 왜? 삼성전자는 10조를 벌다가 20조를 벌려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바꿔야 돼요. 그런데 개인들은 조지면 돼. 그냥 조지면 돼요. 왜 중국이 안 무너지는데 10억이라는 인구를 고통을 받던 뭘 하던 아니면은 뭐 소위 말해 뭐 마약을 치든 사람들을 착각시키든 군중을 갖다가 그냥 조지면 돼. 예? 그럼 어마어마한 생산성이 나온다니까요. 그 고통받는 속이지만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라니까요. 자체가 부동산 값이 떨어지면 누가 제일 먼저 피해를 본다? 서민이에요. 예? 집 없는 사람부터 먼저 피해가 간다니까. 여러분들 집값 떨어지고 뭐 이런 문제 생기니까 은행이 지금 부실로 가잖아요. 은행이 부실 가니까 뭐부터 쪼여요 지금? 대출금리 가지고 쪼이잖아요. 여러분들 카드론이라든지 각종 대출이라든지 응?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직장이라든지 뭐라든지 다 쪼이잖아요. 지금 여유가 없잖아요. 예? 뭔가 착각하고 있어요. 이 폭락론 이야기하는 친구들. 야 씨발 니들 부자였는데 배 아파. 아유 그래 니들 집값 떨어진다니까 좋아. 망했네? 아우 참내 진짜 한심해서. IMF 때 금값 떨어졌을 때 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손해봤어요. 금을 적게 가진 사람이 손해봤어요. 금을 적게 가진 우리들은 국가가 망할까봐 그거 3만원씩 그만둬네. 그때 3만원 3만 5천원 밖에 안 받고 그죠? IMF 때 기부했다니까. 기부가 아니라 그거 저기 뭐 현금으로 팔았다니까. 금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가서 국가를 살려야 된다고 금을 갖다 팔았다니까. 그 금을 누가 샀어요? 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놈이 달러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걔네들이 그 달러를 풀어서 샀다니까. 내내 한국인들이 그 금을 미국 놈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금 사갖고 갔겠어요? 다 숨어있었던 달러들이 다 겨나오면서 그 돈을 샀지? 헐값에? 부동산 값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생겨요? 여러분들한테 싸게 공급이 될 것 같아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있는 놈들이 한 채를 더 산다니까요? 근데 걔네들이 1가구 2주택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어요. 걔네들 1가구 2주택에 집을 사는 거는 그건 없는 애들이 지금 뭐 이렇게 부동산 강의 듣고 뭐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고. 내가 지금 열받았는데 진짜 부동산을 사는 건 뭐냐면 개발 용지를 산다고. 얘네들은 김건희 여사의 그 지금 우리 영부인께서 하는 행동에 그 처갓집에 대통령이 처갓집에 하는 행동에 그런 행동을 한다고요. 예?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이야 맨날. 그 10년 동안 당하고도 모르겠어요? 예? 집값이 떨어져도 여러분한테 안 온다고. 전혀 떨어지면 사라고. 이런 나쁜 새끼들 떨어지면 살 수 있을 것 같아. 떨어지면은
집값이 떨어지면은 집값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망해요. 그죠? 집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그 망하는 걸 갖다가 뒤에 숨어 있는 권력과 자본들이 날로 먹는다고. 그럼 걔네들이 싸게 공급하냐? 아니요. 공급량을 줄여서 걔네들이 다시 비싸게 판다고요. 어? 그게 컨트롤이 된다니까. 아, 네 진짜 분명해요. 제가 어떻게 국가가 망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평론가라는 사람들 어떤 식으로든 대안을 내놓는다니까. 집값 올리기 위한. 예? 부동산 값이 어떠한 형태로든. 예? 국가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윤석열 정부라서?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재명 정부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게 돈이니까. 그게 국가를 움직이는 근간이고, 부동산이 값이 안 나오면 특히 지자체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 당장 월급이 안 나온다고요. 뭘 알고 이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맨날 부동산 값을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만 부동산 값이 올라가야 되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당한 이유는 뭐냐? 그 사회가, 그죠? 좋아지고, 예? 똑같은 우리가 땅을 가지고도 할 게 많아지고, 예? 뭔가 활기가 있으면 돈이 도니까 부동산 값이 올라가도 괜찮은 거예요. 집값이 올라가도 월급을 많이 받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죠? 걔네들이 돈을 더 내니까. 우리 뉴욕의 맨하탄 가면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영국의 런던이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돈을 낼 사람은 없는데 집값만 오르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떨어질 거다? 웃기고 있네. 이것이 이렇게 막 오르고 잘 될 때는 작은 부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작은 부자들이. 그래서 시장이 다양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면 권력과 자본을 가지고 있는 독점 세력들이 다 먹는다니까. 얘네들이. 예? 아유. 원래 이 얘기 하려고 했었던 게 아닌데.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졌어요. 23분. 아, 이러면 안 돼. 예. 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좀 이렇게 말문이